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경영원입니다. 4대 보험 마스터를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교육, 4대 보험 실무 업무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교육은 세무회계사무소 종사자, 기업의 4대 보험 담당자와 사업주 등 4대 보험을 알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학습은 세무사랑, 서울마이크로, 키컴 등을 이용하시는 세무회계사무소 사용자 편으로 보수총액 신고 이론과 비즈시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보시게 됩니다. 4대 보험료 정산 내용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을 각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보험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는 신고서 제출이 생략되며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5월에 신고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전년도 근로자 중 퇴사자까지 포함한 보험 적용 대상자를 신고하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건강보험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장 사장님은 3월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별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으로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할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며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부과합니다. 정산보험료가 4월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정산보험료를 2등분하여 4월, 5월 보험료에 부과하며 건강보험은 정산보험료 초과액에 따라 3회에서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5월 10일까지 정산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가 잘못 신고되었거나 기준소득월액 특례로 보수 변경 신고를 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보험료 정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가고지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별 2013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대상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비즈시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해당 내용도 신고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10일까지 신고자료를 전송하시면 고용, 산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모두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 전년도 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되는 연간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월평균 보수는 2014년 4월부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며 재직 중인 근로자만 신고합니다. 전년도 10월 이후 입사자는 취득 신고했던 월평균 보수가 2015년 3월까지 적용되므로 월평균 보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정보가 있으면 근로자 개인별로 신고하고 고용정보가 없으면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보수총액으로 신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가 만 6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고용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으로 이번 보수총액 신고부터는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 납부 대상이며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향후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만 납부 대상이며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이니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시면 안 됩니다. 2013년에 64세 이상인 근로자가 있었다면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은 64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의 보수총액으로만 신고하고 현재 재직 중이면 월평균 보수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 밖의 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014년 2월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신고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신고서는 2014년 2월 변경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입니다. 기존 그 밖의 근로자 연간 보수총액으로 신고했던 내용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과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보수총액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서식에 맞게 신고하려면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 밖의 근로자 연간 보수총액으로만 확인되시면 둘 중 한 곳에 신고금액을 작성하시어 신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건강보험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신고합니다. 2013년에 휴직자가 있었고 휴가 중 사업장으로 지급을 받은 보수가 있었다면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에 포함, 산재보험은 제외, 건강보험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근무 월수에 포함하고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포함하는 등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보수총액을 신고기한 내 미신고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경영원은 그동안 전산신고로 편의를 가지셨던 세무회계사무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즈C를 이용하는 보수총액 신고 방법은 물론 이메일과 팩스를 이용한 접수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세무사랑2 사용자께서는 한국경영원이 제안하는 4가지 방법 중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보수총액 신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즈C에서 제공하는 보수총액 신고용 임금대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정보가 있는 엑셀 파일에 월 보수를 입력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연간 보수총액과 월 평균 보수를 자동 산정하며 고용, 산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자료를 함께 생성합니다. 두 번째, 비즈C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와 건강 보수총액 신고 화면에서 제공된 대상자를 확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무사랑2에서 제공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서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여 비즈C에서 해당 사업장 신고 자료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무사랑2에서 제공되는 신고서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여 한국경영원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메일 주소는 kmtc 숫자로 000@한메일.net입니다. 팩스 전송을 원하실 경우 1588-9838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비즈C에서 제공하는 보수총액 신고용 임금대장을 활용하는 것과 비즈C에서 신고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무사랑2에서 제공되는 서식을 이용한 신고 방법은 별도의 동영상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즈C 로그인 후 마이오피스에서 보라색 탭을 선택하시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원으로 보수총액을 접수한 사업장은 신고 접수 즉시 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단 중에서 하나의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고용산재 보수총액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 대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0일 보라색 탭에 사업장이 없다면 귀세무회계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완료된 것입니다. 건설업은 3월 말까지 고용산재 계산확정보험료 신고 대상이며 파란색 탭을 선택하시면 신고 대상 명단도 제공합니다. 보수총액 신고용 임금대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임금대장으로 보수총액 신고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임금대장 관리 화면으로 이동되면 주황색 기업 검색에서 신고 대상 사업장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한 사업장의 신고를 위해서
보수총액 신고용 서식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안내합니다.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해주세요.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정보가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이면 근로자 구분에서 숫자 2를 입력해주세요. 근로자 구분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신고 과정 중 오류가 발생하오니 꼭 작성해주세요. 고용산재보험에 취득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대상이 없으므로 일용근로자나 법인 대표자 등은 대상자를 추가하여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근로자의 보수를 월별로 작성, 저장해주세요. 다시 비즈C에 오셔서 찾아보기를 선택하시면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를 선택하면 엑셀 파일의 내용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변환됩니다. 변환이 완료되었다면 모든 신고자료 생성 버튼을 누른 후 확인 버튼을 실행합니다. 모든 신고자료 생성으로 고용, 산재, 건강보험, 3가지 보험의 보수총액 신고자료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자료 생성이 완료되면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화면에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과 월평균 보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임금대장에서 일용근로자 등의 보수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신고 화면에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의 보수총액을 입력해주세요.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저장하고 사무대행 기관 전송하면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완료됩니다. 신고 화면에서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보라색 보수총액 미신고 명단 중 신고사업장을 선택하세요.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조회를 선택하신 후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명단에서 대상자 전체를 선택하고 선택 근로자 일괄 추가 버튼을 누르면 신고 화면에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취득일, 상실일이 자동 기재됩니다. 사용자께서는 근로자별로 연간 보수총액과 월평균 보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013년 7월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수총액과 7월부터 12월의 보수총액을 나누어 작성해주세요. 고용보험 보수총액 기재 시 유의사항입니다. 1949년생으로 2013년에 만 64세인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은 만 64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만 기재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므로 월평균 보수를 꼭 작성해 주세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은 해당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시고 저장하여 사무대행기관 전송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보수총액 신고용 임금대장 업로드 후 모든 신고자료를 생성하였으므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전송 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화면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신고 내용을 저장하여 사무대행기관 전송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주황색 기업 검색에서 신고 대상을 선택하세요.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보기를 선택해서 보수총액 신고를 작성하신 후 저장하여 사무대행기관 전송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2014년 2월 17일부터 위탁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보수총액 신고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접수하시면 고용, 산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모두 대행 신고합니다. 미위탁 사업장도 지금 위탁 신청하시면 신고기한 내 비즈C에서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를 확인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C를 이용한 2014년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안내였습니다. 이어서 세무사랑2 사용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두 번째, 보수총액 신고서 이용하기도 참고해 주시고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경영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